오늘 외식 시장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떴죠? 이 브랜드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마어마한 빅뉴스가 떴습니다. 저도 치킨 브랜드가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지만은 오늘 상장한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던 거죠.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교촌치킨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아니, 외식 프랜차이즈 상장한 회사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교촌치킨이 상장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뉴스냐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순수 외식 프랜차이즈로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경우는 교촌 F&B가 처음입니다. 교촌치킨은요, 2000년도부터 IPO를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기업 공개를 계속 시도했었는데 번번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IPO에 실패를 하다가 드디어 올해 초에 IPO를 하고 오늘 날짜 2020년도 11월 12일 상장을 했습니다. 아니, 상장한 회사 많은데 왜 호들갑이냐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로 상장한 회사는 MP그룹의 미스터피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맘스터치, 연안식당의 디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개 기업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등록이 됐잖아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코스피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LG전자, CJ 이런 대기업들이 코스피에 등록을 하고요. 중견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MP그룹, 해마로푸드, 디딤 이런 외식 시장은 코스닥에 등록을 합니다. 중견기업들은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본금 50억, 100억 이 정도 기업은 코넥스라는 곳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로푸드, 미스터피자, 연안식당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지만 미스터피자는 지금 어떻게 됐죠? 미스터피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딱 그때 시점부터 뭔가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미스터피자 회장님이 어떤 건물 관리인에게 갑질을 했다가 큰 뉴스에 났었고 회장에서 물러났던 일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족 기업들에게 물류 몰아주기, 피자 치즈 몰아주기 이런 걸 했다가 배임, 횡령 이런 혐의로 약간 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배임, 횡령이 됐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이제 의심으로 많은 나쁜 보도자료가 나오고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했었죠. 결국은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장 폐지는 막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 하반기부터 코스닥 시장의 거래 중지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미스터피자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가 상장을 하는구나 엄청나게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스터피자는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우회 상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기업으로 IPO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장한 기업에 내 회사를 입혀가지고 돌아서 상장을 하는 걸 우회 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식 외식 프랜차이즈로 상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맘스터치, 디딤은 지금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회사는 탄탄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촌 F&B, 교촌치킨이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교촌치킨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치킨을 파는 회사니까 한 1000억? 1500억? 지금 7745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와우. 공모주 가격이 23,000원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31,0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거 내가 살 수 있었으면 단번에 몇십 %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데, 자, 그런데 교촌치킨이 그렇게 대단하냐? 더 큰 기업들도 많지 않느냐?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이 세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 SPC그룹이죠. SPC그룹도 상장한 지가 오래됐고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원래 그 SPC그룹의 브랜드들은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게 아니죠. 베스킨라빈스도 해외에서 가지고 온 거고 원래는 SPC가 삼립이었잖아요. 삼립 호빵. 찬바람이 싸늘하게 부나 제조사였고 물류회사였어요. 이렇게 순수 프랜차이즈로 코스피에 상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럼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를 가지고 있는 SPC그룹의
연매출, 규모 이런 건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쉽겠죠? 지금 SPC 그룹의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 됩니다. 야, 그렇게 큰 회사가 6천억 정도인데 교촌이 7,700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교촌치킨 닭 팔아가지고 얼마나 잘 되길래 이렇게 뭐 대단한 뉴스로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2017년도는 연매출이 3,100억, 2018년도는 연매출 3,300억, 2019년도는 연매출 3,600억 정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매출은 10%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매출보다 이익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매출은 그래요. 매출은 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익이 많이 안 생기면 어떡하느냐. 2017년도에 순이익금은 35억 원, 18년도에는 114억 원, 19년도에는 210억 원의 순이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매출은 3년 동안 10%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100% 정도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매출의 성장세보다 이익의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른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상장을 앞두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출 매입을 조정해서 이익금을 조금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아마 이거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사서 판 것을 작년에 산 것처럼 또는 내년에 판 것처럼 이렇게 판 날짜와 산 날짜를 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익률에 약간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약간 그런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교촌치킨만큼 유명한 또는 교촌치킨 이상으로 우리나라 메이저 치킨 뭐죠? BBQ 치킨이 있죠? 그럼 BBQ 치킨과 비교를 했을 때 교촌치킨은 어느 정도의 매출인가?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최대 치킨 시장은 BBQ가 맞습니다. 제네시스 그룹에서 했던 BBQ 치킨이 우리나라 최고 매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교촌이 BBQ 치킨을 앞질러 갔고요. 추월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BBQ 치킨은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3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2,300억, 2018년도 2,300억, 50억 정도는 줄었고요. 2019년도 2,400억, 그러니까 매출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은 17년도에 160억, 18년도에 줄어서 120억, 19년도에 조금 올라서 140억. 전체 매출과 단기 순이익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성장세가 좀 다른 것 같죠. 제가 이 교촌치킨 상장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먹었을 때 교촌치킨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교촌치킨 제일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저희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줬던 스승님을 찾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했습니다라고 인사드리려고 갔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제 되게 반가워하시고 대견해 하시고 하시면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주셨는데 그때 배달 왔던 치킨이 교촌치킨인 거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 교촌치킨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교촌치킨을 처음 봤었는데 포장도 너무 어설프고 양도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처음 딱 받아서 한 입 물었는데 우와 이거 뭐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 이 정도가 뭐 거의 다였는데 간장 맛의 치킨이 있는 거예요. 달짝지근한. 선생님 댁에서 맛있게 그 치킨을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동네 주위에 교촌치킨이 없는지 막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때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검색한다고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114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죠. 교촌치킨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지고 그때 저녁 때 선생님 댁에서 교촌치킨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집에 가는 길에 한 마리 더 사가지고 부모님이랑 이 치킨을 나눠 먹었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놀라시는 맛이었거든요. 아무튼 교촌치킨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부분 너무 축하드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몸담은 저로서도 너무 저한테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 오늘 교촌치킨 한 마리 하면서 주가 조금 더 올려볼까요? 저는 교촌 F&B 주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